자, 안녕하십니까. 5장 되겠습니다. 분자구조와 결합이론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대부분 분자의 구조는 공유결합 물질의 분자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분자구조는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유결합을 한 분자의 구조를 주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크게 나누어 본다라면 그들 결정 자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에 따라서 원자 결정이나 혹은 분자 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각각의 원자 결정을 나타내던 분자 결정을 나타내던 기본적으로 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지난 동안에 저희가 봤었던 원자과 전자만을 활용한 원자과 전자 결합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원자과 전자 결합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원자들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혼성 궤도함수, 자, 원자 혼성 궤도함수, 원자 혼성 궤도 함수 혹은 혼성 오비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혹은 이러한 것을 원자와 원자의 오비탈이 서로 혼성하여서, 자, 그래서 각각 무엇 됩니까? 분자 오비탈을, 즉 분자 궤도 함수를 만들었다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결합 이론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던 것은 루이스의 전자 점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었었다라면 드디어 원자 궤도함수에 있어서는 각각에 있는 혼성 궤도함수의 수를 알기 위해서요. 바로 SN값, 즉 입체수를 스테릭 넘버를 사용하는 입체수와 바로 비공유 전자쌍의 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들 분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반면 분자 궤도 함수는 그러한 분자의 모형보다는 분자가 가지는 성질이라든가 의존성, 존재 가치 혹은 결합 차수와 관련된 몇몇 가지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항들 문항 풀면서 차분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1번, 첫 번째 결합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번입니다. 이온 결합들로만 구성된 화합물의 모임은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장 많이 알려진 이온 결합 물질, 고체에서는 전류 통하지 않지만 액체에서는 전류가 통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특성은요, 대부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서부터 보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기 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보기를 보았더니 나트륨 나와져 있는데 그냥 나트륨이 아니라 황산 나트륨이죠. 그리고 염화 칼륨 나와져 있고요. 자, 염화 마그네슘 나와져 있습니다. 모두 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 맞게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을 봤더니 누구의 경우에는 그렇죠. 질산 나와서 일산화 질소가 나왔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플로르와 나트륨 그리고 황산의 경우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 물론 이온 결합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유결합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2번 답이 아니고요. 자, 3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3번의 경우 여기 나타나는 거 첫 번째 이산화 질소 공유결합 물질로 나타나져 있고요. 플루오르와 수소 이원자 분자이면서 전기음성도 차가 1.7을 초과하지만 공유결합인 경우로 나타나고요. 암모니아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의 경우 SO2 이산화 황, 염화 수소 그리고 황화 나트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각각 노란 것들만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하얀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2번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 대한 다음 사항 중 틀리게 기술된 것은? 라고 나와져 있네요. 자,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생성된 분자궤도의 수는 참여한 원자궤도의 수와 같다라는 규칙이죠. 예,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궤도 함수와 분자궤도 함수의 숫자는 동일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 그렇죠. 결합궤도 함수가 안정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비결합궤도 함수는 더 불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 때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의 분자궤도 함수는 에너지가 더 높고요.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은 더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할수록 더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 맞게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분자궤도 함수는 원자궤도 함수와는 달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전자배치가 됐던, 원자궤도 함수가 형성되었을 때 전자배치가 됐던, 자,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혼투의 규칙에 따라서 전자배치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가장 안정한 배열 형태는, 그렇죠, 혼투의 규칙을 따릅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정답 일단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예,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참고로 알아볼까요? 어떤 경우에 분자궤도 함수의 형성에서는 어떤 경우와 믹싱이 일어난 경우와, 그죠? 자, 믹싱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 임의의 원자궤도 함수와 원자궤도 함수가 그들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었을 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임의의 2s 오비탈 사이에는 그런 일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p 오비탈에 의해서 원자궤도 함수에서 이와 같이 p 오비탈들에 의해서 원자궤도 함수에 의한 분자궤도 함수가 모레큘라 오비탈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최초에 나타나는, 위에 나타난 보기 2번의 것이죠. 안정해지게 되면은, 그죠? 더 안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그마 스타와 시그마 오비탈에 대한 경우가요. 다시 한번, 자, 마찬가지로 각각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시그마 오비탈과 그리고 상쇄간섭에 의한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파이 오비탈과의 에너지 준위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믹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시그마가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되는 거죠? 그렇죠. 전자의 반발력에 의해서 누구는요? 시그마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파이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 값보다는 더 높게 되고요. 반면 이와 같이 파이 오비탈은 파이 스타 오비탈보다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이와 같은, 그렇죠, 오비탈을 가지는데 믹싱의 경우 되겠습니다. 믹싱의 경우 됩니다. 그러나 노 믹싱의 경우는 하고 나왔을 때 노 믹싱의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아예 플루오르랑 산소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왜? 주로 이와 같은 분자궤도 함수는 이주기 원소가 가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주기 원소가 가지는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위에 있는 파이 스타의 경우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두 번째 누구를요? 시그마 오비탈을 강한 전기 음성도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시그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 있는 파이 오비탈의